네, 솔직한 온라인 직무 토크쇼 마이다스 길라잡이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저희 마이다스 길라잡이는요, 여러분들이 항상 궁금해하고 또 책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그런 현업, 다양한 분야의 직무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계신 내용들을 실제 다양한 분야에서 그런 직무를 담당하고 계신 분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솔직 담백하게 들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좀 특별하게 또 엔지니어링 분야에 대해서 말씀 주실 세 분을 모셨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소개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건축 구조 설계를 담당하고 계시는 이승진 사원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건축 엔지니어링 팀에서 일반 건축물 구조 설계를 하고 있는 사원 2년차 이승진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기계 설계를 담당하고 계시는 권두훈 사원님이십니다. 네, 저는 MHS 엔지니어링 팀에서 플랜트 기계 설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권두훈 사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계 특수 해석 그리고 내진 성능 평가를 담당하고 계시는 진성찬 차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응용해석 사업팀 2파트장을 맡고 있는 진성찬 차장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세 분을 모셨습니다. 이 엔지니어링이라는 분야, 또 역시나 굉장히 특수한 분야, 뭔가 아무나 범접할 수 없는 분야 같은 느낌으로 이제 정말 회사에서 유능하신 분들을 모셨다라고 제가 이제 섭외해 주신 분께 들었는데요. 맞죠? 네. 두 분은 굉장히 네. 겸손하시기까지 하십니다. 네, 그럼 지금 담당하고 있는 일을 좀 구체적으로 들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네, 가장 먼저 우리 권두은 사원님 말씀부터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플랜트 기계 설계라는 직무를 소개하게 됐는데 직무명 그대로입니다. 플랜트에 들어가는 기계를 설계하고 있는데 저희가 학과에서 보는 또는 흔히 제조업에서 만나볼 수 있는 그런 기계 단 요소를 설계하지는 않아요. 저희는 플랜트 내에 들어가는 어떤 시스템을 설계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부대 설비들을 구매하고 또 납품하는 형태까지 업무를 하고 있고, 그런 기계 설계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변에서 흔히 만져볼 수 있는 기계품들하고는 규모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3D 모델링을 해서 어떤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또는 실제로 이게 어느 정도의 사이즈가 되는지 어떻게 배치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좀 다르게 말해서 일반 사람들께, 그러니까 정확하게 고객들께 실제 미래의 눈을 일종의 선사한다. 그들이 미리 볼 수 있게 한다. 뭐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그렇죠. 그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고, 특히 최근에는 이제 국내 시장뿐만이 아니고 해외로 조금 많이 진출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저희가 동남아라든지 또는 남미라든지 이런 시장 쪽에 주요 고객사들이 있습니다. 그럼 굉장히 좀 나중에도 좀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인데, 그쪽과 이렇게 소통을 해야 되는 이슈들도 발생을 하나요? 예, 물론이죠. 저희가 고객의 요구에 맞춰서 플랜트에 들어가는 기계 시스템을 설계하고 납품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고객의 니즈에 맞춰서 저희가 설계를 해야 되고, 또는 제작 또는 구매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럼 우리 권두사님은 영어, 외국어 이런 거 좀... 요즘 구글이 굉장히 발달이 잘 돼 있고, 요즘은 다들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은 다들 영어 공부를 많이 하셨을 분들이니까 영어가 대수일까요? 아닐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자신이 없는 영역인데,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지금 현재 다양한 산업 분야가 현재 외국에서도 진행되고 있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우리 이승진 사원님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는 건축 엔지니어링 팀에서 그 앞에 건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보통 일반 건축물의 구조 설계를 하는데, 그 구조 설계라는 게 뭐 지진이 왔을 때 또는 큰 바람이 불었을 때 아니면은 갑자기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건물이 이제 무너지지 않게 최대한 얼마 정도까지 안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예상을 하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건물들이 안전하게 설계를 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거를 가장 주축으로 해서 이제 뭐 리모델링 사업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초고층 빌딩 뭐 이런 것들도 지금 계속 확장해서 하고 있고요. 뭐 내진 성능 평가까지 좀 더 확장해서 조금씩 하나하나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제 업무들이 진행되는 데에
좀 과정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럼 그냥 자리에 앉아서 만들어가는 과정인 건지 아니면 뭔가 그 전에 있는 작업부터 무언가 A부터 Z까지인 건지 이런 부분들이. 일단 뭐 저희가 하는 작업은 저희 혼자서 하는 작업은 다 없어요. 그래서 건축주가 일단 발주를 하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건축가들이 이제 디자인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그 도면을 받고 저희가 이게 안전한지, 시스템이 맞는 건지, 기둥 위치는 맞는지 이런 거를 협의를 통해서 그걸 조정해 가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도면이 완성이 되면 이제 실제로 정말 더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설계를 해 가고, 그리고 이제 분야가 되게 많아요. 건축도 있지만 설비, 전기, 뭐 소방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간섭이 안 되기 위해서 정말 많은 협의와 회의를 거쳐가면서 이제 한 건물이 지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말 많은 협업을 통해서 완성된 성과품을 내게 됩니다. 네.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도 알겠지만 우리가 건물을 대부분 지어보는 경험은 그 스타크래프트 같은 데에서 이제 SCV가 건물 뚝딱 짓는 거 뭐 그런 것만 생각을 하는데 실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실제 건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에는 정말 많은 과정들이 있구나라는 걸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기계 특수 해석 그리고 내진 성능 평가, 네, 어떤 직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뭐 저희도 같은 이제 엔지니어링 팀인데 뭐 앞서 말씀하신 두 분이 하시는 일 외에는 뭐 다 할 수 있다 뭐 그런 네.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사실 팀 이름은 저희가 응용해석 쪽이에요. 응용해석이어가지고 사실 해석을 기반으로 하는 어떤 건설 쪽의 전반적인 컨설팅 업무를 저희가 주로 하고 있고요. 네. 뭐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뭐 플랜트 토목 건축 구조물 설계라든지 어떤 구조물에 대한 그 구조물이 가지고 있는 내진 저항 능력을 평가하는 내진 성능 평가라든지 또는 어떤 기계 특수 해석, 요 비선형 해석이라든지 뭐 전산 유체 해석이라고 하는 이제 CFD 해석, 뭐 물의 흐름이나 공기의 흐름 같은 것도 해석하는 업무도 하고 있고요. 뭐 그런 어쨌든 저희 회사 프로그램도 있지만 어쨌든 그 FEM이라고 하는 유한 요소 해석, 이런 해석 프로그램들을 이용을 해서 그 해석을 기반으로 하는 컨설팅 서비스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어떻게 차이점이 조금 있다라고 더 간단하게 우리 보시는 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이제 토목 건축 설계를 다 하고 있고요. 토목 쪽 그리고 일반 건축 구조물이 아니라 이제 플랜트 쪽에 있는 스트럭처 구조물들, 그리고 이제 성능 평가 쪽을 좀 특화해서 하고 있고, 거기에 추가로 이제 아까 그 권두원 사원님 말씀하신 일반 기계 해석 말고 좀 더 이제 좀 더 뭐라고 해야 되지? 복잡한 해석, 조금 더 어려운 해석, 약간 그런 것들을 위주로 그 유한 요소 해석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위주로 하는 특수 해석, 이쪽을 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특수 해석과 그리고 구조, 그리고 기계, 이렇게 다양한 부분의 해석과 설계에 대한 이런 직무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이제 직무에 대한 좀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에 대한 이해는 아마 우리 시청해 주시는 분들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직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어떤 일인지 안다라는 것만으로는 크게 매력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만큼 그 일 속에서 느낄 수 있는 보람이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좀 현업의 담당자님들을 모신 만큼 실제 현업에서 있었던 좀 보람 있었던 에피소드나 아니면 보람을 좀 느꼈던 경험을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우리 진성찬 차장님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다가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는데 뭐 지금 생각나는 거는 얼마 전에 이제 저희 회사에서 내진 성능 평가 제품을 이제 설계할 수 있는 제품을 한번 이제 출시를 했어요. 근데 그 내진 성능 평가라는 게 말 그대로 이제 건물이 가지고 있는 지진 저항 능력을 이제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그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네. 요새 한국에서 지진 이슈가 많잖아요. 요즘 또 특히나 지진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과정이 굉장히 복잡해요. 이제 그걸 이제 엔지니어들이 직접 하기가 너무 어려웠는데 그걸 이제 편하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출시를 했는데 그거를 이제 제품을 기획하고 검증하고 이런 과정을 저희 팀에서 이제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실무를 이제 많이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노하우나 이런 것들, 그리고 어떤 저희 기술력들을 이제 담아가지고 제품을 출시하는데 저희가 도움을 좀 많이 했고, 그래서 개발팀 분들하고 같이 열심히 해서 만들었고, 뭐 고객들의 피드백도 좋아요. 많이 좋고, 또 저랑 같은 이제 엔지니어들이 또 편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 했다는
그런 얘기들을 이제 들으니까 네. 그런 면에서 좀 뿌듯한 그런 기분이 드는 게 있습니다. 네, 실제 만들어낸 제품이 그 가치를 내고 또 고객들이 좋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보람을 좀 있는 그대로 바로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라는 말씀이시죠. 감사합니다. 네, 또 이번에는 이승진 사원님은 또 어떤 경험이 있을까요? 일단 저희 엔지니어링 사업이라는 게 어쨌든 좀 그런 기술력이 어느 정도 기반이 돼야 설계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라고 하는 이제 PM을 보통 사원 때 이렇게 잘 하지는 않거든요. 최소한 3년 차 정도 됐을 때 이제 프로젝트 하나 해봐라 하면서 이제 조그만 거 하나씩 주시고 이러는데 저는 좀 그 PM을 되게 빨리 했었어요. 한 6개월? 입사하고 6개월 정도 때. 엄청난 속도네요. 네, 근데 파트장님이 일부러 한번 성장해봐라 이러고 주신 것 같은데. 네, 정말 많이 힘들었죠. 야근도 정말 많이 했고, 책도 많이 찾아보고 그랬는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협업도 건축사들이랑 많이 하게 되고 하니까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이거는 정말 내가 사람들의 생명을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다. 내가 실수하면 건물 무너지면 정말 큰일이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이제 6개월밖에 안 됐지만 그걸 공부하면서 오히려 이제 제가 먼저 건축사한테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뭐 시스템도 제안을 하고 그게 이제 결과물에 반영이 돼서 실제로 이제 건물이 지어졌을 때 그때 정말 큰 보람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네, 실제로 방금 말씀하시니까 확 와닿네요. 이 사람의 목숨을 정말로 담고 있는, 지금 저희가 촬영하는 이 공간도 만약에 무너진다고 생각을 하면 끔찍하잖아요. 네, 그런 약간의 사명감을 또 느끼고 그만큼 또 일을 해 나가면서의 보람이 느껴졌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네, 우리 권든 사원님 마지막으로 들어볼게요. 네. 저도 어떻게 보면 저희 또 진성찬 차장님하고 비슷한 맥락인데, 제가 한참 맡고 있던 프로젝트가 이제 종료 시점이 오면서 저희가 납품했던 아이템들에 대해서 현장에서 어떻게 설치가 되고 있는지, 현장에서 어떻게 운용이 되고 있는지 제가 한번 그 사이트를 가본 적이 있는데, 제가 제 손으로 핸들링했던 건 단순히 도면 몇 장, 제가 충분히 들 수 있는 종인데, 이게 현장에 가니까 제가 제 손으로 들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작은 몇 개의 선인데 이게 실제로 어떤 제품으로 또는 뭐 어떤 시스템으로 구성이 돼서 그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모습을 보니까 그래 내가 이것을 위해서 그 난리를 쳤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때가 제일 보람 깊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노력했었던 결과물이 실제 실현되고 구현된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을 때, 그거는 아마 정말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그냥 상상만 하더라도 굉장히 짜릿한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종이 한 몇 장, 아까 표현해 주셨듯이 그게 이제 내가 들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굉장히 시적인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네, 다들 이렇게 말씀을 잘 하시나요? 엔지니어링. 네, 아마 지금까지 이렇게 일에 대한 업무와 그리고 또 보람되는 일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궁금한 것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네, 진짜 궁금한 것은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일을 할 수 있느냐,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역량이 좀 필요한가라는 부분인데요. 아마 좀 저는 개인적으로 엔지니어링, 뭐 설계 이런 좀 편견이 있습니다. 항상 자리에서 이렇게 스탠드 켜놓고 연필, 막 사비 연필 같은 걸로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자꾸 그려지는데, 실제로 업무도 그런 거, 그러니까 엉덩이 무거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좋은 건지 좀 그런 부분들에서 약간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어떤 역량이 필요할까요? 네, 권든 사원님부터 들어볼게요. 사실 역량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사실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은 업무를 해보지 않고서는 사실 배우기가 어렵습니다. 네. 제가 생각할 때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어떤 역량을 갖추시고 오세요라고 지금 보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어떤 역량이 필요하겠다 정도에 대한 관심만 가지고 저희 마이다스 IT가 추구하는 열정과 또는 그 신입사원으로서의 패기와 도전정신 이런 정도만 안고 오면 그 자체가 보시는 분들의 역량이 그게 다가 아닐까 싶은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럼 저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힘들겠지만 네, 할 수는 있어요. 네. 질문을 좀 바꿔보죠. 그럼 재밌게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이런 걸 좀 가지고 오면 좋다라고 하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지금 저희 엔지니어링 분야 세 팀의 각 담당자분들이 남아서 계신데 각 팀의 업무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하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저희는 기계 시스템을 설계를 한다. 그리고 구매품을 뭐 구매하고 제작하고 또는 뭐 현장에 납품하는 업무들을 한다고 했는데 이런 일들을 하다 보면 다른 팀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사람하고 마주칠 때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1,000원으로 덮을 게 100만 원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각 개인의 어떻게 보면 저희는 관계 역량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 관계 역량이 어떤 정도로 어느까지 발현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프로젝트를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연결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사람을 만나는 게 단순히 친구를 많이 만나고 이런 것들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제 편견을 굉장히 깨는 사실은 이야기를 주셨어요. 사실은 설계와 엔지니어링 이런 얘기만 들었을 때는 엔지니어링 뭐 설계 이쪽 잘 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 하실 줄 알았는데 관계와 그리고 이렇게 사람 간의 생각과 교환, 소통, 나눔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관계 역량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네, 우리 또 이어서 바로 이승진 사원님한테도 한번 여쭤볼게요. 어떤 역량들이 필요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실수를 하면 건물이 진짜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필요한 거는 좀 꼼꼼함, 세심함인 것 같아요. 실제로 저는 되게 꼼꼼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팀 와보니까 제가 제일 덜렁대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말씀 나누고 하면은 정말 제가 실수 제일 많이 하고 덜렁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일 많이 필요한 것 같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기술적인 부분도 당연히 있으면 좋지만 사실 없어도 와서 배우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전공이 건축공학이 아니고 건축학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공이 아닌데 뭐 비슷한 과기는 하지만 와서 다 배우고 하고 있는 거라서 그것보다는 진짜 하고자 하는 마음, 정말 이 업무를 하고 싶다, 이 업무가 무엇을 하는 거다라는 걸 정확히 알고 좀 그런 세심함이 덧붙여지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꼼꼼함, 세밀함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그만큼 사실은 이 말씀해주신 굉장히 큰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일인 만큼 무언가 그런 것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네. 그래서 의심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의심을 많이 해라. 이거 되게 재밌는 얘기인데요. 의심 많은 분들 지금 여기 보시면서 의심 많은 분들 주목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진성찬 차장님 어떤 역량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학부 과정에서 배우는 어떤 그런 역학적인 지식들, 그러니까 구조역학이라든지 동력학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뭐 철근, 콘크리트, 강구조 같은 어떤 설계에 관련된 그런 학부 과정의 학문들이 뭐 다 중요해요. 그런 것들이 어쨌든 그걸로 계속해서 저희가 기반으로 설계를 하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공부도 계속 좀 열심히 아마 하신 분들은 와서 금방 적용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학부 과정에서 배운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것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실 아까 두 분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저도 직원들이 이제 새로 들어오면 그런 어떤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이 역무를 나에게 이제 오면 이걸 내가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겠다. 이거에 대해서 가장 합리적인 답을 찾아야 되겠다. 라고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런 열정, 그죠? 불굴성과 같은 열정,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 이제 전략적 사고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맞나? 이게 정말 최선인가?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 내가 왜 이걸 이렇게 해야 되지? 라는 그런 끊임없는 질문을 자꾸 하는 태도가 필요해요. 그래야, 우리는 해석을 기반으로 해서 정답을 주는 게 아니고, 가장 합리적인 안을 찾아주는 거예요. 네, 그런 거기 때문에, 자꾸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이거에 대해서 최고의 답을 낼 수 있다. 이런 열정을 가지고, 전략적 사고를 가지고 임하는 자세가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 승진 씨가 잠깐 얘기했는데 의심이 많아야 되는 게 맞아요, 진짜. 그게 대부분의 문제는 나에 대한 무한 신뢰에서 나와요. 내가 나를 너무 믿어. 나를 믿으면 안 돼요. 난 내가 했어도 이건 내가 틀렸을 거라는 가정을 하고 항상 검토를 해야 돼요.
굉장히 완벽주의적인 그렇게 그런 해야 돼요. 예, 엔지니어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정말 앞서도 말씀하셨듯이 사람의 생명과 네.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믿으면 안 되고 네. 내가 한 것도 꼭 다시 한번 체크하고 확인하고 이런 과정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꼼꼼하고 세심함 그런 것들 완벽을 추구하는 그런 네. 혹시 그런 성격이신 분들이 있다면 지원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프로페셔널, 말 그대로 전문가라고 하죠.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세 분의 말씀으로는 정말 장인과 같은 업무인 것 같아요. 내가 잘못하더라면은 정말 과감하게 그걸 버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말씀해주신 키워드를 좀 종합해보면 아마 열정과 그리고 책임감, 그리고 스스로가 다시 한번 의심해보는 것,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아마 가장 중요한 이 분야의 역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좀 우리 팀에 입사를 희망하는 분들이 굉장히 지금 많으실 거예요.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들께 좀 진심 어린 한마디씩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진성찬 차장님부터 한 말씀씩 드릴게요. 네, 저희 팀은 상당히 젊은 팀입니다. 그러니까 젊다는 게 어떤 활력이 넘치고 에너지가 넘치는다는 좋은 점도 있는데 사실 아직 이루지 못한 게 많은 팀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앞으로 헤쳐나가야 되고 이루어야 될 게 굉장히 많은 그런 가능성을 가진 팀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정답이 없는 일을 저희는 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해석을 통해서 저희가 고객들이 원하는 어떤 합리적인 답안을 도출을 해주는 제안을 해주는 그런 니즈를 만족시켜주는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런 것들을 함께 하면서 헤쳐나가면서 헤쳐나갈 수 있는 어떤 열정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계시면은 와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팀일 거예요. 그래서 함께 헤쳐나가면서 성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팀에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동안 각 팀에서 어떤 일을 한다 정도를 짧게 소개를 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을 안 해보신 분들이 업무에 대한 역량을 갖추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해당 회사에 또는 해당 팀에 지원을 하기 위해선 이런 직무를 수행할 때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나라면 어떻게 대처를 할까를 생각해보는 게 본인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저뿐만 아니라 저희 또 진성찬 차장님이나 저희 또 이승진 사원님이나 많은 얘기들을 해주셨는데, 여기서 키워드를 잘 뽑아내셔서 나한테 어떻게 나한테 적용하면 좋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팀은 좀 늙었습니다. 근데 늙었다는 의미가 평균 연령이 높다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그만큼 기술을 오랫동안 접해오신 분들이 많으시고 기술력이 그만큼 높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런 기술력들이 실제 내가 현업을 수행할 때 다 나한테 돌아오는 것들이고, 내가 그 기술력을 그대로 써서 실제로 우리 마이다스가 추구하는 마이다스만의 가치를 세상에 퍼뜨리는 역할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런 역할들에 내가 들어갔을 때 나는 어떤 모습일까를 생각을 해보시고 지원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입사했을 때 마음을 좀 생각을 해보면요. 되게 일단 건축공학이 전공이 아니었던 저로서는 되게 벽이 높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지원하면 떨어질 거야. 그래갖고 되게 걱정이 많았었는데요. 그래도 일단 저는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되게 컸었고, 그만큼 또 준비를 하고 오다 보니까 정말 뽑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진짜 내가 하고 싶다 이런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으니까요. 그런 마음을 딱 다잡고 일단 지원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큰 걱정하지 말고 너무 넘사벽이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편하게 자신감 있게 지원하시면 절대 아마 마이다스 IT가 배반하지 않을 거라고 자신합니다. 네, 방금 전까지 여러분들께 진심 어린 말씀을 주신 세 분의 담당자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이 업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가치 있는 일인지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마이다스 길라잡이 여기에서 마치도록 할 텐데요. 네, 빠질 수 없는 팀고를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제든 어디서든 다 함께 파이팅! 수고하셨습니다.